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이렇게 불러도 되고 최상병 특검법, 최상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해병대원 특검법, 이게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심을 끌었던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죠. 한동훈이 집 주변에서 포착이 됐다, 화제가 됐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가수 김은국 씨가 불만을 토로했죠. 며칠 전에 자기가 굉장히 국민의힘 이 선거를 도왔는데 누구 하나 밥 먹자라는 사람도 없고 고맙다라는 인사도 없었다라고 방송에서 불만을 토로를 해서 이 김은국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몸이 아파서 소홀했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이 비대위원장 한동훈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드렸다, 몸이 아파서 몸이 좀 좋아지면 연락해서 뵙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김은국 씨가 또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나니까 당 지도부에서 지시를 내렸나,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온다. 나경원을 비롯해서 김태호 모두 지금 당선된 사람, 당선되지 않은 사람 많은 연락이 오고 있다. 고맙다라고 인사를 한다. 한동훈은 정말 꼭 한번 보고 싶다. 총선 기간 중에 한동훈의 손을 잡고 같이 걷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다라는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슬슬 몸풀기에 나섰느냐,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이건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그래서 좀 수정을 해서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입니다. 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도 않았고 또 내용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부분은 통과시키지 않겠다, 여야 합의를 하라, 여러 가지 조정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김진표에게 거의 협박을 했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하고 박지원은 방송에 나와서 김진표에 대해서 쌍욕을 하고 이게 지금 다음 국회의장 선거까지 맞물려 있어서 개딸들은 지금 추미애로 국회의장을 하자 이러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김진표가 이걸 거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자, 여야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게 특검이 맞느냐, 특검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먼저 공수처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중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경찰의 수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흡하다라고 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하자라는 거니까 이 특별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원 특검법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특검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외압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이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은 법에 이게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외압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차관이 어떤 지시를 했다. 이건 국방부 내의 일입니다.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걸 특검을 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 다음 김진표가 끝까지, 물론 국회의장은 언제나 여야 합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여야 합의 이외에도 김진표가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진표가 이걸 거부할 명분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에 태운 것입니다. 이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이 소위 법사위도 거치지 않은 것이죠. 패스트 트랙에 태워도 우리 국회법에 6개월 동안에 이 냉각기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냉각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그것도 6개월의 냉각기를 거쳤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냉각기를 거치게 되면 21대 국회가 이번 달로 끝이 납니다.
이 냉각기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법안을 상정을 하려고 하면 정말 여야 합의를 하든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기본이고 또 냉각기도 거치지 않았다. 이 국회 21대 국회가 이번 달로 끝이 난다. 다음 국회로 넘기자. 이게 김진표의 명분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김진표가 좀 명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민주당에서 이렇게 쌍욕을 하고 압박,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김진표가 결국 거기에 굴복을 한 겁니다. 우리 헌정사의 가장 또 나쁜 기록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표가 어제 양 원내대표를 불러서 한 이야기가 이번 달 말로 이 국회가 끝이 나니까 냉각기를 기다릴 수가 없다. 여야 합의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 폐기입니다. 그런데 김진표가 이걸 처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리가 됐습니다. 통과를 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이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건 지금 특검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이 국회의 법 절차도 어겼다. 그래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 9건을 행사를 했는데 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비서실장이 곧바로 1시간 만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뭐 여론전입니다. 이재명이 초조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이 다음 달에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뭐 처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제 처리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 겨냥을 해서 28일 또 본회의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28일 이걸 다시 통과시키겠다. 재의결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국회에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논란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까 이 대통령 거부권의 정확한 명칭이 제2요구권입니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 의결을 해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반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200명의 의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보름 이내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는 28일 다시 재표결에 붙여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여권 쪽에서 18명이 반란표를 던지면 재표결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을 재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공포가 되고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법안 내용도 굉장히 법리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검을 거의 민주당이 지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민주당이 자기 입맛대로 지금 지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대상도, 이 수사의 대상도 대통령까지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격, 탄핵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제 통과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민주당은 이 길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투트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회담도 했습니다. 협의도 하고 대화는 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런데 자신들의 할 일은 또 그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언제 이재명이 구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이걸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재명과 어차피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을 한 만큼 뭐 대화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 특검, 탄핵 공격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이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18명의 반란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여권 전체에서 18명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합니다. 다음 달이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108석이 됩니다. 8명의 반란표, 이 8명의 반란표가 나오게 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개헌도 할 수 있고 탄핵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탄핵은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인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이재명 민주당은 이 특검 공격을 해오게 될 것이다. 탄핵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게 될 것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걸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왔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는 뭐 국민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지금 여당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108명을 모두 똘똘 묶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선한 영향력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뭐 이런 사정기관에 대해서 또 여당에 대해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친윤이 있고 비윤이 있다. 비윤 한 명도 이제는 중요합니다. 반윤이 뭐 있다면.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제 김웅이 반란표를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조경태,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뭐 등입니다. 안철수는 지금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설명을 듣고 나면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특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또 반대를 했다가 또 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를 모두 하나로 묶어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권 전체에 대한 장악력도 있어야겠지만 직접적으로 개입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윤 반윤의 반발이 뭐 당장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지금 대화도 해가야 하고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죠. 과거는 선명했습니다.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뭐 협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또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대화도 하면서 이 이재명의 불합리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해 보기 위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격, 특검 공격입니다. 입법권 공격이죠. 그 뒤에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격입니다. 이걸 막아내야 한다.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108명 국민의힘 이제 22대 국회 당선자들을 똘똘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야 한다. 한 명의 이탈자도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국정쇄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도 부활을 시키고 비서실장도 임명을 했고 총리도 시간을 두고 임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원내대표도 뽑아야 하고 원내대표도 친윤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비윤 반윤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잘 소통이 되면서도 비윤 반윤까지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당대표여야 합니다. 지금 보수 우파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은 망쳤다, 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총선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단합, 단결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걸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대처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여론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나빠지더라도 탄핵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108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반란자 없이, 한 명도 낙오자 없이 똘똘 뭉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참 강력한 장악력만으로 되지도 않고 강력하게 윤 대통령과 잘 통하는 사람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명과도 국민들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저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단호한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 이화영의 대북 송금 1심 판결이 6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심 판결이 나야 이재명을 소환할 수 있습니까? 수원지검. 1심 판결이 나기 전에도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필요하면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물론 이 검찰에서 판단해 봐야겠지만 소환 조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 도지사가 있고 부지사가 나서서 쌍방울과 함께 북한에 100억 원의 돈을 보냈습니다. 왜 도지사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 조국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이 이미 지난해 말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 8개 부서 16명이 지금 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민정수석이던 조국이 가담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조국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왜 서울중앙지검 조국을 소환 조사하지 않습니까? 수원지검과 중앙지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연되지 않고 정말 신속하게 사법 처리를 따박따박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직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끌고 가서 지금 국민의힘 당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 손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조화죠. 거리를 두고 상당 기간 지금 여당 내에 이런 분열 갈등상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집 주변에서 포착이 되고 이제 자신이 영입한 인사들 또 낙선자들도 만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가수 김은국 씨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도 남기고 인사도 하고 몸풀기를 하느냐. 지금 몸풀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제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생각은 해병대원 특검법 제대로 수사하자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분열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어영부영 이럴 때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 눈치 보고 지금 당 눈치 보고 거리두기 하고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입니다. 의무인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우파 거의 대다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에 걸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살피고 지금 어영부영할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특검 탄핵 공격은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빨리빨리 결단을 내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계산, 개인적인 감정 이런 데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지금은 이재명 조국이라고 하는 저 피의자들, 구속시켜야 될 사람들, 저 사람들이 국회 권력을 얻고 입법권을 갖고 입법 권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슨 분열, 무슨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게 제가 묻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